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들어서 민사소송 진행 도중에 조정이 회부되는 경우가 좀 는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주에는 제가 이제 본안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횟수보다 오히려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횟수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데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건을 도대체 조정에 왜 회부했지?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건도 있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조정 절차가 무익한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조정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정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에 응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정 절차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신청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권으로 조정을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도 소송 진행 중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원고든 피고든 뭐 조정 신청권이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데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언제든지 판결 선고 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두로 아니면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서 조정으로 회부해달라, 조정 절차에서 뭔가 좀 원만하게 해결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표시하면 웬만해서는 재판부에서 조정 절차로 한 번 정도는 회부해주고 있는 게 실무 예의입니다.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면 본래 절차는 잠깐 정지되고 조정 재판 후에 사건이 회부되고 조정 사건 번호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권으로 조정이 회부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조정 신청으로 조정 재판부에 회부된 경우에 나는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기일에 무조건 출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은 다 출석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그러면 출석하지 않으시면 되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조정 의사가 없다거나 아니면 출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조정기일이 정해졌는데 나도 조정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같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처음부터 선임을 했다면 변호사만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당사자가 굳이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그 당일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해당 시간대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언제든지 전화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준비만 해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과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지만 조정기일 출석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조정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정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정 절차를 앞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호 양보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건데, 조정에 참여하신다고 해놓고 조정에 들어가서는 나는 하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정 절차를 조기에 딱 마감을 하고 원래 진행되고 있던, 잠시 정지되고 있는 그 본안 재판을 얼른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조정 절차를 진행해서 얼마든지 나도 양보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양보하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양보는 할 거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마지노선의 그 한계점을 정하시고 조정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유익한 점이라면 아무래도 조기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채권자라면 실제로 더 빠른 시간 이내에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일 텐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들 말고도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기 말이 다 맞고 이치적으로 다 맞다 하더라도 소송이라는 것은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장은 명확하고 다 논리적인데 거기에 따른 입증 계획이 별도로 없다, 그러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자기가 최소한의 것만 확보하고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높을 수 있고,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가 끝까지 가서 승소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갔는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원고에게 물어줘야 되는 돈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까지도 함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범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원고든 피고든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이자 부담까지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보다 효과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끼리 조정안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정재판부 또는 조정위원이 강제 조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강제 조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보다 불리한 걸까요? 유리한 걸까요? 네, 그것 또한 당사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고가 피고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조정안, 즉 협의는 되지 않고 조정위원이 이 정도로 조정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안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강제 조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안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은 원고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조정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고 판결까지 가면은 적어도 3천만 원 넘게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시면서 조정안을 안 받고 판결까지 밀어붙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판결을 딱 받아봤더니 3천만 원은커녕 1천만 원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변호사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조정에서 3천만 원 정도면 판결이면 그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조정에서 조정안으로 내려보낼 때는 판결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과 조정안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무조건 판결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의 조정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회부되어서 조정기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정 절차 진행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효적인 조정 절차 활용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고려할 요소들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도 넓게 보면 협상이고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협상안을 이끌어내시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거고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하셔야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판결까지 갔을 때 나한테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조정안으로 해결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명확히 구별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적절한 협상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